오프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가족의 유산 상속을 둘러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0억 원의 유산, 세 자녀, 숨겨진 비밀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 오늘의 이야기 10억 유산을 두고 벌어진 가족의 전쟁입니다. 일부 가족 소개. 아버지 마이너스 김철수. 김철수 씨 75세. 서울 강북에서 작은 부동산 중개업을 40년 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잘 사고 팔아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현재 자산 약 10억 원. 강북 아파트 한 채 5억. 상가 건물 3억. 현금 및 예금 2억. 어머니 마이너스 박영숙. 박영숙 씨 72세. 철수 씨와 결혼한 지 50년. 평생 남편을 뒷바라지했습니다. 자식들을 키우고 집안 살림을 했습니다. 검소하고 착한 성격. 하지만 자식들한테는 너무 약했습니다. 첫째 아들 마이너스 김민수. 김민수 48세. 장남입니다. 대학까지 나왔지만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현재 무직.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 하나.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둘째 딸 마이너스 김수진. 김수진 45세. 결혼해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한인 사업가. 경제적으로 여유롭습니다. 1년에 한두 번 한국 방문. 부모님께 잘하는 편이지만 멀리 있어서 챙기지 못합니다. 막내 아들 마이너스 김재훈. 김재훈 42세. 셋 중 가장 성공했습니다. IT 회사 임원. 연봉 1억 이상. 결혼해서 아이 둘. 독립해서 분당에 삽니다. 부모님을 가끔 찾아뵙고 용돈도 드립니다. 이부 아버지의 병. 진단. 6개월 전 철수 씨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진단 췌장암 말기. 시한부 6개월.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간병. 누가 아버지를 돌볼 것인가? 첫째 민수 제가 집에 있으니까 제가 할게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머니 영숙이 다 했습니다. 민수는 낮에 친구들과 놀러 다녔습니다. 둘째 수진 미국에 있어서 못 가요. 돈으로 도와드릴게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냈습니다. 막내 재훈 주말마다 왔습니다. 간병인도 고용해줬습니다. 병원비도 많이 냈습니다. 유언 이야기. 어느 날 철수 씨가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유언장을 써야 할 것 같다. 자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민수 아버지, 무슨 말씀을? 아직 괜찮으세요? 수진 아버지, 유언장은 공정하게 써주세요. 재훈 아버지, 그런 생각 마세요. 더 살 수 있어요. 철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들, 내 재산이 궁금한가 보구나. 3부 유언장 작성. 법무사 방문. 철수 씨는 법무사를 불렀습니다. 자식들 몰래 유언장을 쓰고 싶습니다.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누실 건가요? 철수 씨는 고민했습니다. 해시태그 고민. 첫째 민수. 장남이다. 하지만 무능하다. 집에 얹혀 산다. 제대로 간병도 안 한다. 둘째 수진. 딸이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다. 멀리 있어서 자주 못 온다. 하지만 돈은 보낸다. 막내 재훈. 막내다. 가장 성공했다. 효도를 잘한다. 병원비도 냈다. 간병인도 고용했다. 철수 씨는 결정했습니다. 유언장 내용. 내 재산 10억 원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막내 재훈 6억 원 60%, 3억 원 30%, 첫째 민수 1억 원 10%. 이유. 재훈이가 가장 효도했고 병원비도 많이 냈다. 수진이는 멀리 있지만 매달 돈을 보냈다. 민수는 집에 얹혀 살면서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민수에게 장남으로서 부끄럽지 않은가? 1억도 많이 주는 것이다. 이걸로 새 출발하거라. 철수 씨는 유언장을 봉인했습니다. 법무사에게 맡겼습니다. 사부 아버지의 죽음. 임종. 3개월 후. 철수 씨가 위독해졌습니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민수, 수진 급히 미국에서 온 재훈. 그리고 어머니 영숙. 철수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좋은 아버지 못 돼서.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조문객들이 왔습니다. 자식들은 상주로 앉았습니다. 민수 아버지. 제가 효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눈물. 수진 아버지. 멀리 있어서 죄송해요. 눈물. 재훈 아버지. 편히 쉬세요. 눈물. 하지만 속으로는 모두 생각했습니다. 유언장에 뭐라고 썼을까? 오부 유언장 공개. 49제. 장례를 치르고 49제가 되는 날, 법무사가 찾아왔습니다.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공개. 법무사가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막내 재훈 6억 원 60%. 재훈은 놀랐습니다. 기뻤습니다. 둘째 수진 3억 원 30%. 수진도 만족했습니다. 첫째 민수 1억 원 10%.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폭발.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야? 나는 장남인데 1억? 재훈이는 6억? 말도 안 돼. 재훈이 말했습니다. 형, 아버지 결정이잖아요. 닥쳐. 넌 막내 주제에. 수진이 말했습니다. 오빠 진정해요. 아버지께서 정하신 거잖아요. 너도 닥쳐. 너는 시집가서 남이야. 영숙이 말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 뜻이니까. 엄마도 가만히 있어요. 이건 불공평해요. 민수의 주장. 민수가 외쳤습니다. 나는 장남이에요. 장남이 제일 많이 받아야죠. 나는 집에서 아버지 모셨어요. 재훈이는 주말에만 왔잖아요. 수진이는 미국에 있었잖아요. 나만 집에서 아버지 돌봤어요. 재훈이 반박했습니다. 형, 실제로 돌본 건 어머니잖아요. 형은 놀러만 다녔어요. 뭐? 이 새끼가. 민수가 재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수진이 말렸습니다. 오빠, 진정해요. 육부 민수의 계획. 변호사 상담. 민수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유언장을 무효로 만들 수 있나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제가 장남인데 10%밖에 못 받았어요. 그건 유언자의 자유입니다. 무효 사유가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유류분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이미 1억을 받으셨으니 유류분은 충족됩니다. 민수는 절망했습니다. 민수의 아내 정미가 말했습니다. 여보, 1억으로 어떻게 살아요? 우리 빚이 얼마인데. 재훈이는 6억이나 받았잖아요. 당신이 더 받아내야 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방법을 찾아야 해. 계략.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하자.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도 있을 거야. 어머니한테 잘 보이면 나중에 어머니 재산은 내가 받을 수 있어. 민수는 어머니에게 더 잘하기 시작했습니다. 칠부 어머니를 향한 경쟁. 민수의 접근. 민수는 어머니 영숙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이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밥 해드릴게요. 엄마, 산책 가실래요? 엄마, 병원 모시고 갈게요. 영숙은 기뻤습니다. 민수가 효자네. 재훈의 방문. 재훈은 주말에 왔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응, 민수가 잘 챙겨주더라. 그래요? 형이 달라졌네요. 재훈은 의아했습니다. 형이 갑자기 왜 저래? 수진의 귀국. 수진은 미국에서 한국에 왔습니다. 한 달 살기로 했습니다. 엄마, 제가 한 달 있을게요. 어머, 고마워. 수진도 어머니를 챙겼습니다. 요리도 해드리고 쇼핑도 같이 가고. 삼남매의 갈등. 어느 날 셋이 다 모였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재훈아, 너 요즘 자주 안 오네. 형, 바빠서요. 바쁘면 효도 안 해도 돼?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재훈이도 바쁜 거 이해해줘요. 너는 왜 끼어들어? 미국 가 있어. 오빠, 나도 엄마 챙기려고 온 거예요. 다들 엄마 재산 노리는 거 아니야? 재훈이 화냈습니다. 형,
그건 형이잖아요. 형이 갑자기 엄마한테 잘하는 거. 뭐? 이 새끼가.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그만들 해. 너희들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자식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팔부 숨겨진 진실. 그 어머니의 비밀. 어느 날 영숙은 병원에 갔습니다. 혼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입니다. 영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지금 치료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자식들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야. 말하면 나를 시설에 보내려고 할 거야. 특히 민수가. 영숙은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재산 정리.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정신 있을 때 재산을 정리해야겠다. 영숙명의 재산. 시골 땅 1억. 예금 5천만 원. 총 1억 5천만 원. 이걸 어떻게 나눌까? 영숙은 고민했습니다. 관찰. 영숙은 자식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매일 같이 있지만 실제로는 영숙이 다 해줍니다. 민수는 집에서 빈둥빈둥. 가끔 엄마 돈 좀이라고 합니다. 수진. 한 달 있으면서 잘해줬습니다. 하지만 미국 가면 연락이 뜸합니다. 명절에도 잘 안 옵니다. 재훈. 바빠도 주말마다 옵니다. 진심으로 걱정합니다. 용돈도 드립니다. 어머니 건강검진 예약도 해줍니다. 영숙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구부 민수의 폭로. 발견. 어느 날 민수는 어머니 방을 청소하다가 서랍에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치매 진단서. 엄마가 치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이걸 이용할 수 있겠는데? 가족회의 소집. 민수가 수진과 재훈을 불렀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 다들 와. 수진은 미국에서 다시 왔습니다. 재훈도 왔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치매래. 뭐? 재훈과 수진이 놀랐습니다. 민수의 제안.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못 사셔. 시설에 보내야 해. 재훈이 반대했습니다. 형, 무슨 소리예요? 엄마를 시설에? 그럼 어떡해? 치매인데. 수진이 말했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하면 되잖아요. 그 돈은 누가 내는데? 재훈이 말했습니다. 제가 낼게요. 너? 6억 받아서 돈 많으니까? 형, 그게 아니라. 그리고 엄마 재산도 정리해야 해. 뭐? 엄마가 치매인데 나중에 판단 능력 없어지면 재산 처분 못해. 지금 성년후견인 지정해야 해. 그리고 그건 내가 할게. 나는 엄마랑 같이 사니까. 재훈의 의심. 재훈은 이상했습니다. 형이 뭔가 꾸미는 것 같은데. 재훈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십부 진실과 거짓. 재훈의 조사. 재훈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민수 몰래 의사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치매 초기입니다. 하지만 아직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판단 능력은요? 충분히 있습니다. 최소 2-3년은 괜찮으실 겁니다. 재훈은 안심했습니다. 형이 과장한 거구나. 민수의 계획 발각. 재훈은 계속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민수가 성년후견인이 되면 어머니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몰래 돈을 쓸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재산을 독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재훈은 확신했습니다. 형이 이걸 노린 거야. 11부 대결. 재훈의 폭로. 재훈이 가족 모임을 열었습니다. 형, 거짓말 그만하세요. 뭐? 어머니 치매 맞아요. 하지만 초기예요. 아직 판단 능력 충분해요. 성년후견인 필요 없어요. 형이 어머니 재산 노리는 거죠?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증거 있어? 네. 의사소견서 있어요. 재훈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폭발. 민수가 폭발했습니다. 그래. 내가 왜 안 받아? 나는 장남이야. 아버지가 나한테 1억밖에 안 줬어. 불공평해. 어머니 재산이라도 내가 받아야지. 나는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어.
막내가 6억? 말도 안 돼. 영숙이 나타났습니다. 그만. 어머니의 발언. 영숙이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왜 1억밖에 못 받았는지 알아? 너는 평생 책임감 없이 살았어. 사업 실패하고 직장도 안 다니고 우리 집에 얹혀 살면서 빈둥빈둥했어. 아버지 아프실 때도 제대로 안 돌봤어. 그런데 재산은 많이 받고 싶어.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2부 어머니의 결정. 유언장. 영숙이 말했습니다. 나도 유언장 쓸 거야. 내 재산 1억 5천만 원. 이렇게 나눌 거야. 자식들이 긴장했습니다. 발표. 민수 영원.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뭐? 영원? 너는 아버지 재산 1억 받았잖아. 그걸로 새 출발해. 엄마. 수진 5천만 원. 수진이는 멀리 있지만 연락하고 돈도 보냈어. 재훈 1억 원. 재훈이는 가장 효도했어. 아버지 병원비도 내고 나한테도 잘해. 민수가 울었습니다. 엄마. 나는요? 너는 1억으로 자립해라. 이제 내 집에서 나가거라. 13부 5년 후. 민수. 민수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처음엔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1억으로 작은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5년 후 치킨집이 잘 됐습니다. 프랜차이즈 세계로 확장했습니다. 민수는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를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엄마가 저를 일깨워 주신 거죠. 영숙은 울었습니다. 잘 됐구나, 아들아. 수진. 수진은 미국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한국에 옵니다. 어머니를 챙깁니다. 5천만 원으로 어머니께 여행을 선물했습니다. 어머니와 제주도, 일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재훈. 재훈은 계속 성공했습니다. 회사에서 임원이 됐습니다. 아버지 유산 6억과 어머니 유산 1억으로 강남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치매는 천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훈은 최선을 다해 모시고 있습니다. 어머니 영숙. 영숙은 77세가 됐습니다. 치매가 조금 더 진행됐지만 아직은 괜찮습니다. 재훈의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손주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가끔 민수와 수진도 찾아옵니다. 영숙은 행복합니다. 자식들이 다 잘 되니 좋구나. 에필로그. 교훈 1 유산이 전부가 아니다. 10억 원의 유산. 민수는 1억, 재훈은 6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수는 자수성가에서 더 성공했습니다. 재훈은 받은 유산을 잘 사용했습니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훈 2 효도는 재산을 위한 게 아니다. 민수는 처음에 어머니 재산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영원을 받았습니다. 재훈은 진심으로 효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진심은 통합니다. 교훈 3 부모는 다 안다. 자식들은 부모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다 압니다. 누가 진심인지, 누가 거짓인지. 철수와 영숙은 자식들을 정확히 봤습니다. 교훈 4 가족이 우선이다. 유산 때문에 가족이 싸우면 안 됩니다. 돈보다 가족이 중요합니다.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냅니다. 마지막 장면. 명절날. 영숙의 집에 자식들이 모였습니다. 민수, 수진, 재훈. 그리고 손주들. 다들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응, 너희들 덕분이야. 영숙은 행복했습니다. 이게 진짜 유산이구나. 돈이 아니라 화목한 가족. 그게 진짜 유산입니다. 클로징.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유산 상속. 많은 가족이 이 문제로 싸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돈보다 가족이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부모를 대하세요. 그리고 부모님도 공정하게 유산을 나눠주세요. 가족이 행복해야 진짜 부자입니다. END.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화목한 가족입니다.